안녕하세요. 테크놀로지 인사이트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마 여러분의 스마트폰 경험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진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좋아졌다는 수준을 넘어 삼성의 전략적 기술 도약을 상징하는 이 혁신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M14 621 OLED 소재와 혁신적인 COE Color on Encapsulation 구조의 결합이 어떻게 차세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기준을 세울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스마트폰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갤럭시 S26 울트라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될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점진적인 개선을 넘어 전략적인 기술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 혁신의 핵심은 최신 M14 OLED 소재와 편광판을 없애는 획기적인 COE Color on Encapsulation 구조의 통합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결정하는 소재 세트는 빛을 내는 발광층의 호스트나 도펀트, 그리고 전하를 전달하는 층 등 색상 밝기 효율 수명과 같은 패널의 근본적인 특성을 좌우하는 유기화합물의 최적 조합을 의미합니다. 삼성의 M 시리즈는 플래그십 제품군을 위한 소재를 나타내 여숫자가 클수록 진보된 세대를 뜻합니다. 갤럭시 S24 및 S25 시리즈에 적용된 M13 세대와 비교할 때 M14 소재 세트는 밝기와 효율을 20에서 30% 향상시키고 수명 또한 10에서 20% 연장시킬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빨강, 초록, 파랑, RGB, 삼원색 모두의 중수소, 듀테리움 호스트를 적용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초록색과 파란색 발광층에만 중수소를 사용했던 M13 세대보다 큰 진전입니다. 수소의 안정 동위원소인 중수소는 더 강력한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유기 소재의 내구성을 높이고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동작 수명 연장과 시간 경과에 따른 밝기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기술적 진보는 OLED 기술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청색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청색 OLED 발광 소재는 빨간색이나 초록색에 비해 수명이 짧고 효율이 낮아 패널 전체 수명을 결정하는 병목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M14는 더욱 효율적인 청색 발광층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근본적인 약점을 완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중수소를 삼원색 모두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각 색상이 더욱 균일하게 노화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사용에도 색상 변화가 덜 발생하여 특히 색상의 정확도를 중시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사진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기존 OLED 디스플레이의 필수적이었던 원평광판, Circular Polarizer, 외부 빛의 반사를 줄여 대비와 시인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 원리상 OLED 패널 자체에서 발생하는 빛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버리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편광판을 통과하는 빛의 투과율은 이론적인 한계에서도 50% 미만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패널은 원하는 밝기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강하게 구동되어야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 전력 증가와 소자 열화 가속으로 이어졌습니다. COE, Color on Encapsulation 구조는 이러한 편광판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편광판의 기능은 컬러 필터 CF와 블랙 픽셀 정의층 블랙 PDL이라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대체됩니다. 빛을 흡수하는 편광판이 없어지면서 빛의 투과율은 극적으로 향상되어 동일한 전력 수준에서 최대 1.5배의 밝기를 구현하거나 동등한 밝기를 훨씬 낮은 소비 전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컬러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색 영역이 확장되고 물리적인 필름층 하나를 줄임으로써 디스플레이 모듈 전체가 얇아져 더욱 세련된 기기 설계에 기여합니다. 이 기술은 얇기가 매우 중요한 갤럭시 Z 폴드 3 이후의 폴더블 기기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COE의 상업적 실현은 블랙 PDL 소재의 성능이 편광판의 장점인 반사 방지 특성을
그 단점 없이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M14 소재 세트가 더 효율적으로 빛을 생성하는 엔진이라면 COE 구조는 생성된 빛의 대부분을 패널 외부로 손실 없이 전달하는 고효율 변속 기억화를 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실외에서의 뛰어난 시인성이나 HDR 컨텐츠 재생 시 전례 없는 수준의 최대 밝기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일반적인 실내 사용 시 소비 전력을 극적으로 줄여 배터리 지속 시간을 크게 개선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이점을 가져옵니다. 이 시너지는 직사광선 아래 화면이 잘 보이지 않거나 배터리 소모가 심하다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시너지는 삼성의 유연한 성능 예산을 제공하여 최종 제품 튜닝에 따라 밝기를 적당히 높이면서 배터리 지속 시간을 크게 늘리거나 혹은 배터리 지속 시간 향상은 적당히 하더라도 기록적인 밝기 수준을 달성하는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쿠 EQ15는 M14 발광 소재와 LEAD라고 명명된 비평광 COE 기반 OLED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업적으로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는 6.85인치 2K 해상도, 144Hz 주사율이라는 기본 사양 외에 최대 밝기 6000니트, 전체 화면 밝기 600니트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자랑합니다. 더욱이 비보랩스가 실시했다고 주장되는 테스트 결과에서는 이전 세대 기기 아이쿠 13와 비교하여 발광 효율이 40% 향상되고 소비 전력이 44% 절감되며 수명이 50% 연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아이쿠 15의 최종 제품 디스플레이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리뷰나 벤치마크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는 주로 제조사의 발표 공시 사양 그리고 출시 전 유출 정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데이터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제조사의 주장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의 벤치마크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전체 화면 밝기 600니트라는 지표는 기존의 어떤 플래그십 기기도 크게 능가하며 실외에서의 실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SDR 밝기가 200니트로 알려져 있고 갤럭시 S24, S25 울트라가 M13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쿠 15의 공칭 사양은 현재 모든 경쟁 제품에 비해 세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갤럭시 S26 울트라가 누릴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아이쿠 15에 대한 기술 제공은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전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닌 대형 브랜드인 아이쿠의 선행 공급함으로써 삼성 디스플레이는 양산 체제를 확립하고 제조 공정을 개선하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며 삼성의 2026년 플래그십 제품 로드맵 전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명확한 기술적 계층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M14 소재와 COE 구조를 결합한 완전한 패키지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위 모델인 갤럭시 S26 프로 및 S26 엣지는 9세대 M13 소재 세트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은 울트라 모델과 시장의 다른 제품들 사이에 최근 들어 가장 큰 디스플레이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7 시리즈나 구글의 픽셀 9 시리즈와 같은 경쟁사들이 우수한 M14 패널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밝기와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COE 구조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S26 울트라는 독자적인 클래스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동등하다는 시장의 인식을 뒤집기 위한 직접적인 시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은 선제 공격으로서의 의미도 같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2027년 아이폰 20주년 기념 모델 아이폰 19 시리즈에서 COE 기술을 채택할 것이라는 소문에 앞서 자사의 일반 형태 스마트폰에 이 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최대 라이벌인 동시에 삼성 디스플레이 SDC를 통해 최첨단 OLED 패널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이기도 한 독특하고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상황을 삼성은 N세대 대 N+1 세대 전략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SDC는 애플의 최신 소재 세트 N세대, 즉 M14를 수천만 장 단위로 공급하며 막대한 계약을 이행합니다. 동시에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 MX는
차세대 구조적 혁신, N+1 세대 요소, 즉 COE를 자사의 플래그십 기기를 위해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이러니하지만 공생적입니다. 애플의 M14 패널을 공급하여 얻는 막대한 수익이 SDC가 더욱 고도화된 M14 플러스 COE 기술을 개발 및 양산하는 데 필요한 연구 개발비와 설비 투자를 직접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자사의 경쟁 제품이 갖는 주요 차별화 기능의 개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독점성 은울트라라는 이름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프로나 엣지 모델과의 가격 차이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프로슈머나 기술 애호가와 같은 요구가 높은 사용자층에게 이 명확한 디스플레이의 오인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 대신 S26 울트라를 선택하는 주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높은 위험도 따릅니다. S26 프로 엣지에 M13 소재를 탑재하고 한편으로 애플의 모든 아이폰 17 시리즈에 M14를 공급한다는 결정은 자사의 준 플래그십 모델이 직접적인 경쟁 제품인 아이폰보다 기술적으로 열등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울트라 모델의 초프리미엄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그 아래 가격대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희생할 가능성을 내포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가져올 주요 이점은 탁월한 밝기와 실외 시인성 획기적인 전력 효율 향상된 색상 충실도 디스플레이 수명 연장 그리고 더 얇고 가벼운 디자인 구현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들 특히 야외 활동이 많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높은 초기 생산 비용은 기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트레이드오프는 평광판 제거로 인한 화면 반사율 상승입니다. 이로 인해 밝은 환경에서는 검은색 부분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검은색 뜨기, 블랙 크러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성능은 새로운 반사 방지 코팅과 블랙 PDL이 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COE 구조의 복잡한 다층 구조가 극단적인 각도에서 볼 때 색상 변화와 같은 시야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14의 장수명화는 큰 진보지만 정적인 UI 요소로 인한 영구적인 이미지 잔상 번인의 위험은 완화될 뿐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COE의 가치 제한의 중심에는 잠재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기술은 더 높은 밝기로 뛰어난 실외 시인성을 약속하지만 그 물리적인 주요 단점인 높은 반사율은 바로 그 밝은 실외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종 사용자 경험은 이 두 가지 상반된 힘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가져올 주요 이점 즉 배터리 지속시간 향상과 실외 시인성 개선은 모든 사용자의 일상적인 사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개선점이 명확하고 정량화 가능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예상되는 가격 상승과 이러한 업그레이드에서 얻는 가치 사이의 균형입니다. 시장의 일부는 현재 플래그십 디스플레이로도 충분히 좋다고 느끼겠지만 울트라 라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하며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용자를 타겟으로 해왔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진 촬영 미디어 소비 게임 앱 브라우징 등 모든 조작의 중심이 되는 인터페이스이므로 뛰어난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는 기기 전체 경험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용자층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바일 사진작가, 하드코어 모바일 게이머 프로슈머 기술 애호가 그리고 야외 전문직 현장 작업원 등입니다. 한국 사용자들에게는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야외 활동이 잦은 환경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향상된 야외 시인성과 배터리 지속시간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S26 울트라의 소문으로 들리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S26 울트라를 명실상부한 초프리미엄 카테고리에 위치시키겠지만 그 기술적 진보는 의도된 타겟 사용자층에게 그 비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로써 S26 울트라는 디스플레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용자들에게 타협 없는 선택지로 명확히 차별화될 것입니다. M14 소재와 COE 구조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는 정의된 타겟 사용자에게 설득력 있고 정당화 가능한 구매 대상이 될 것이며 2026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의 정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새화면 그 이상입니다.
이는 기술적 지배력을 선언하는 계산된 진술이자 삼성이 자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회귀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려는 명확한 전략의 표현입니다. 이 기술 혁신이 우리의 스마트폰 경험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시장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